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제로네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제로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 혹은 치아에 해를 전혀 주지 않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로네이트는 말 그대로 치아 삭제를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치아의 신미성을 개선하는 시술을 의미하죠. 아주 얇고 정교하게 제작된 세라믹 또는 특수 소재의 팁을 치아 표면에 정교하게 부착하여 기존 치아의 색상이나 모양, 크기 등을 개선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라미네이트와 그 목적은 비슷하지만 치아를 거의 깎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평소 커피나 와인을 즐겨 마시거나 흡연으로 인해 치아가 누렇게 변색된 분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가 있거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치아가 조금씩 마모되어 신경 쓰이셨던 분들,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어서 발음이 새거나 위생상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치아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너무 작거나 크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제로네이트가 심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 삭제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하시는 게 제로네이트 또는 라미네이트입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제로네이트와 라미네이트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치아 삭제량에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치아 표면을 최소 0.5mm에서 최대 0.8mm 정도 정교하게 삭제해야 하죠.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을 소량 다듬어서 그 위에 아주 얇게 제작된 세라믹 박편을 접착하는 방식을 씁니다. 치아 배열이 불규칙하게 틀어졌거나 심한 변색이 있어서 치아 미백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치아의 크기와 모양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죠. 반면에 제로네이트는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제로네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제로네이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울트라신이라고 불리는 매우 얇은 특수 소재의 세라믹 팁으로 두께가 거의 종이 한 장 수준인데요. 이 얇은 팁을 치아 표면에 정교하게 부착하여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아 배열이 비교적 고르고 가지런한 상태에서 치아 미백 효과를 원하거나 치아의 미세한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고 싶을 때, 혹은 치아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새를 메우고 싶을 때 더 적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심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내구성 측면에서는 라미네이트가 제로네이트보다 조금 더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삭제하고 그 위에 단단하게 접착하기 때문에 부착력이 더 좋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죠. 물론 제로네이트도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지만 팁이 더 얇기 때문에 라미네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로네이트는 일반적으로 1회 내원,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라미네이트는 치아 삭제 및 본뜨는 과정, 그리고 제작된 팁을 부착하는 과정까지 보통 2에서 3회 정도 치과에 내원해야 하고 총 2시간 정도의 시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로네이트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면 가격은 시술을 진행하는 치과의 규모나 위치,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품질, 그리고 시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략 개당 30만원부터 시작해서 140만원까지 아주 폭넓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비용은 약 60만원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며 실제 견적은 개개인의 치아 상태와 시술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죠. 다음은 모든 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좋은 시술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본래 치아 표면에 아주 얇은 팁을 새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죠. 렌즈를 처음 꼈을 때 눈에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시술 부위의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로네이트 시술에서 가장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점은 바로 접착 불량 문제입니다. 팁과 치아 사이의 접착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접착 강도가 약할 경우 붙여놓은 팁이 들뜨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또한 시술 후 환자 본인의 치아 관리가 소홀하다면 팁과 자연, 치아의 경계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끼면서 착색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잇몸 염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자주 깨물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를 가는 습관 또는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부착된 팁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로네이트 시술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술 전에 반드시 구강 상태에 대한 철저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치아의 건강 상태, 잇몸 상태, 교합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로네이트 시술이 적합한지 혹은 다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죠. 다음으로 시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이를 가는 습관이나 손톱을 깨무는 등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꾸준한 사후 관리로 제로네이트 시술의 수명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로네이트든 라미네이트든 각각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기 다른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는 단순히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 현재 치아와 잇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내가 시술을 통해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개선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 단순히 미백인지 아니면 치아 형태와 배열의 큰 변화인지, 그리고 시술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